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더블 버튼으로 네. 양복도 막 제대로 입고 왔습니다. 아니, 취임식에 맞춰서 어제 취임식 가셨었어요? 어저께 방송만 8시간 했고 다들 취임식 가셔가지고 제가 대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 4만 명 중에는 없었군요. 예, 저야 뭐 모두각이라서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취임식은 잘 봤습니까? 어제 뭐 계속 봤죠. 예, 계속 봤고요. 즐기면서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무래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뭐 보면서 계속 예. 저는 어쨌든 잔칫날이니까 좋은 그렇죠. 얘기만 했어요. 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뭐 우려되는 부분은 오늘 여기서 그러면 좀 얘기를 하죠. 왜 여기서는 우려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 다른 데서는 좋은 이야기하고 아니, 좋은 이야기 플러스 우려되는 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야죠. 물론. 예. 취임사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텍스트로 받아보잖아요. 예. 그 취임사 나오기 전에 저도 한번 받아봤었는데 10시 반 정도에 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 받았어요. 예. 그 상당히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빨간 펜을 들고 다 수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느껴졌어요. 저도 느껴졌어요. 예. 네. 이거는 대통령 개인이 쓴 거다. 다른 사람이 뭔가 해주긴 했겠지만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예, 연설기록 비서관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개인의 향취가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뭐 예.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그 반지성주의라는 단어가 역대 취임사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게 예. 굉장히 저는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연설비서관들이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넣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흐뭇해하면서 아마 이거를 넣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장면이 좀 그려지는데. 반지성주의가 원래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이제 지성주의가 이제 한마디로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반지성주의가 그런 과학적인 어떤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아마 야당에 대한 비판을 조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였는데 이 수식어하고 반지성주의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거는 반민주주의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지성주의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재밌었고 사실은 이제 반지성주의는 여야가 가리지 않죠. 뭐 가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문재인 예. 대통령 그 퇴임식에 그 근처에서 방송을 하고 나와서 하는데 굉장히 혼잡스러워서 교통이 굉장히 막혔거든요. 예. 그 청와대 예. 내 인근의 광화문 일대가. 집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을 체포하라. 4.15 부정선거의 주범 문재인을 체포하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한 몇백 명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반지성주의거든요. 어떤 예. 과학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여야 뭐 가리지 않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좀 많이 살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반지성주의 여기서 과학이라는 얘기도 어저께 나왔거든요. 반지성주의에 이제 뭐 이제 그 반대되는 얘기로서.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과학과 진실의 전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서로의 입장을 조정 타협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방사능이 후쿠시마 방사능이 유출된 적 없다라는 거야말로 과학적인 지식을 가장 이제 정면으로 거부하는 약간 반지성주의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자연재해로 일어난 거지 자체가 폭발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역대 뭐 자체가 폭발한 적이 없어요. 다 자연재해 아니면은 뭐 냉각장치 고장 아니면 사람의 실수 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또 건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반지성주의라는 이 단어가 생겼을 때가 60년대인데 그 이전에 메카시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메카시즘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생긴 게 반지성주의고 사실은 그 전체 세계가 뭐 문화 대혁명이네 하면서 지식인들을 다 그냥 축출하고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그때는 중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산주의건 자유세계건 간에 어떤 이념에 미쳐가지고
그런 반지성주의적 행태를 보였을 때 나온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는 반지성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위험 수위에 있다라고 보고 어저께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어제는 공정은 3번 나왔고요. 상식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눈에 띄었어요. 왜 이제 빠졌냐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공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썼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유명했던 구절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걸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두고두고 까였거든요. 이거 두고두고 까였죠, 사실은. 예. 예. 사실은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비판받기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오히려 좀 입장선회를 살짝 입장선회라기보다는 상식은 아무래도 반지성주의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공정이 이제 조금 많이 강조가 안 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지금 취임식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주목해서 보셨어요? 저는 그 입장할 때 쫙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국회 앞에서부터 걸어갔거든요. 예전에는 바로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단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퇴임식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무슨 팬클럽 뭐 이런 지지자들 환호가 막 있었거든요. 예. 우리 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플래카드 막 흔들고 그러니까 퇴임 후에 이제 자유롭게 살라는 거죠. 약간 그런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진짜 이제 대중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여기에서 이제 꼽히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가수가 특별한 사람이 없었죠. 가수가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 예. 역대 뭐 취임식에 가수가 특별한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마이클 잭슨이 왔습니다. 그랬었나? 예. 마이클 잭슨이? 예. 그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김대중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 시절에 당신이 대통령 되면 취임식에 꼭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연히 만나서 했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 이제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왔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G.O.D하고 양희은 씨가 상록수 불렀습니다. 그때.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재동 씨, 김장훈 씨 뭐 이런 분들이 왔는데. 아, 그랬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근데 김재동 씨가 이제 탄압을 받았죠. 아이러니가 아닌가. 아이러니네. 예. 취임식 때 김재동 씨가 초청이 됐었었군요. 박근혜 정부 때는 가수 싸이가 와서 축하군요. 왜냐면 2012년 여름에 이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터뜨리고 2013년에 이제 그 여진이 남아있을 때 싸이가 왔고요. 사실은 BTS를 부는 애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컨셉을 조금 이제 가수 유명인 없이 뭐 장애인, 아동 이런 걸로 조금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았죠. 지금 뭐 컨셉 이야기 하셨는데 그 출범할 때 취임식에서 뭐 국민희망 대표 20인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제 어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었을 테고. 그렇죠. 대기업 총수들이 취임식에 참석을 과거에 했었습니까? 과거에도 하기는 했죠. 예.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계 15위까지 초청을 받았고요. 경제 6단체하고 뭐 그 회장들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 부회장들이 이제 다 나와서 뭐 저는 뭐 당연히 취임식 날이고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 중에 원오브 대비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신문 모든 일간지의 하단 광고가 삼성 광고가 깔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모든 10대 일간지와 모든 경제지와 모든 신문에 싹쓸이를 했구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라면서 삼성 이렇게 돼서 와. 아무래도 8.15 광복절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많이 원래 경제 5단체에서도 계속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사면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희망 대표 20인 이 사람들의 면면은 어땠어요? 일단 그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그 깐부로 유명하죠. 예. 이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2017년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피해자인 이찬호 씨 그리고 장애를 극복한 다음에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한 김나윤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좀 이 일반인들 그 역경을 딛고 좀 아니면 뒤늦게 성공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 상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예. 지금 이 국회에서 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게? 이게 원래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때는 조선총독부 건물 옛날에 아시죠? 광화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는데 네, 그거 80년대에 있다 90년대 초에 옮겼잖아요. 예. 거기서 했었어요. 아. 거기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했는데 그 국회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서울시청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국회여서 서울시의회 자리 정확하게. 서울시의회 자리. 의회 자리 거기가 국회였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를 갔다가 근데 계속 이제 국회에서 했죠. 근데 국회에서 하다가 이제 체육관으로 옮깁니다. 이제 뭐 그 체육관으로 옮긴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예. 장충체육관. 예. 체육관 선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취임식을 하다가 이게 이제 전두환 때. 전두환 때죠. 예. 그러다가 노태우 이제 직선 제거되면서부터는 지금 현재 있는 여의도 국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의도 국회에서 옮겨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왔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뭐 이제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약식으로 했잖아요. 탄핵 때문에. 예. 300명만 초청하고 오부 요인 초청해서 약식으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7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 비교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약과입니까? 약과입니다. 예. 그 미국은 어느 정도나?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190만 명 왔어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에? 워싱턴 DC에 그러니까 그 호수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 알죠. 그러니까 그 광장 같은 데를 다 메운 거예요. 그리고 그 호수 안에까지 들어가고. 예, 거기까지 도열한 거죠. 이제 그 예.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 때는 인기가 떨어져서 90만 명 반토막 났는데 그래서 돈을 사실은 이번에 33억 썼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호합판이다 뭐 이런 비판도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거 여야 합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그 비판은. 왜냐하면 그때는 그러네. 그때는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예. 이재명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그러니까 예. 비판하긴 그런데 이게 33억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2천억 원 써요. 2천억 원? 예, 대통령 취임식에 2천억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와. 경제 규모를 비교해봐도 우리 33억 가지고 좀 뭐라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예. 2천억이면 한 100억은 우리도 쓸 수 있네. 우리도 100억은 쓸 수 있죠. 예. 아무리 경제 규모가 차이나 그 정도 그렇죠.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뭐 그러면서 뭐 그 놀기도 하고 재밌게 뭐 축제도 하고 뭐 예. 그러면서 이제 통합의 자리도 만들고 그러면 좋죠. 예. 그 뭐 어색한 그림이긴 했는데 또 어색한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쟁 후보들이랄지 무슨 박근혜, 문재인 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예. 그 대선에서 같이 맞붙었던 후보들이 전 예. 후보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인재 국민신당 상임고문이 참석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당내 경선 경쟁자인 박근혜 그리고 이회창은 이제 저 밖에 다른 정당이었죠. 예. 뭐 참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예, 후보가 대표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도 당내 경선자였는데 초청을 못 받았고요. 초청을 못 받았군요. 초청을.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그거는 당선인 측에서는 이제 배려를 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경기도지사에서 뭐 자객론이 있잖아요. 떨어뜨리고 이제 초청하면은 좋은 그림이 좀 나오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전임 대통령들은 다 초청이 됐고요. 박근혜, 예, 문재인. 뭐 전임 예. 대통령은 당연히 감옥에 그렇죠. 계시지 않으면은 다 예. 초청이 됐죠. 예. 이게 역대 취임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임식들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떤 특색이 있었던 취임식 풍경이랄지.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굉장히 작은 탄핵 국면에서 가장 그렇죠. 예, 그때는 인수위도 없었고 뭐 인수위도 아무것도 없었고 예. 수백 명 정도 모여서 했었고 예. 그런데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과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퇴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청와대 걸어 나와서 제가 성공한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지지자들이 예. 네, 그럼 한 번 더 출마할까요? 네, 뭐 아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평가가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 번 더 출발할까요? 예. 농담이었죠. 농담이었죠?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역대 가장 높은 기대를 받았고 지지율로 보면은 40%대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았는데 정말로 모두에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셨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아쉽게 생각한데 그 압도적인 지지율과 이런 기대에 비해서는 결국은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뭐 없겠죠. 앞으로도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게 약간 좀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이 끝나고 퇴임하고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다시는 뭐 하여간 너무 자유롭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5년을 같이 보낸 국민들 중에서 이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싫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본인만 정치를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고 말하는 게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퇴임 이후에 더 평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 카터 대통령이 생각이 나거든요. 카터 대통령이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평화의 전도사가 돼서 카터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남북관계 개선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정치는 다시는 안 할 것 같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는 아니니까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지하철 4호선 삼각